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떨렸다. 불후의 명곡 녹화 중 이찬원이 갑자기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들린 한마디. 형, 살려줘요. 27초. 그 통화는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본방에서는 사라졌다. 녹음 파일도, 기록도, 로그도 없었다. 제작진은 편집 과정 중 자연스럽게 빠진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은 말했다. 그건 단순한 편집이 아니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통화 직후 스튜디오 전체가 멈춘 것이다. 먹도, 카메라도, 심지어 조명조차 멈췄다. 누군가의 신호에 따라 모든 게 정지된 듯했다. 그날 밤 방송국 내부 서버에서 레그 제먼 콜라블라는 파일이 삭제됐다. 파일의 길이 정확히 27초. 본지는 이 사라진 음성의 존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통화는 정말로 연출이었을까? 아니면 방송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외침이었을까? 불후의 명곡 10월 녹화 현장.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본 녹화가 시작된 지 43분쯤. 이찬원은 무대 중앙에 서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조명은 따뜻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단 1초 만에 바뀌었다. 형, 지금 통화 가능해요? 그가 꺼낸 휴대폰 화면에는 임영웅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카메라가 그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그 순간부터 27초. 그 통화는 녹화 시스템에 남았다. 그러나 그 파일은 방송본에서는 사라졌다. 형, 살려줘요. 녹화 현장을 얼어붙게 한 한마디. 현장 스태프들은 그날을 비정상적인 정적의 날이라고 기억했다. 한조명 감독은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이찬원이 전화를 걸자 조명이 흔들렸어요. 누가 스위치를 누른 것도 아닌데 한순간 꺼졌다 켜졌죠. 모든 스태프가 그걸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살려줘요. 그 말이 들린 뒤 관객석도 조용해졌다. PD의 인터컴에는 컷 신호가 들어왔다. 그 후 10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작가의 증언은 더욱 소름 끼친다. 찬원 씨가 전화를 끊은 뒤 스튜디오 안이 이상했어요. 누군가 지금부터 녹음 중단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는 PD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삭제된 건 파일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본지가 확보한 방송국 내부 문서에는 콜 오디오 제먼와블라는 파일명이 존재했다. 그러나 녹화 당일 밤 11시 47분 해당 파일이 서버에서 영구 삭제, 처리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이 담당의 엔지니어는 말했다. 보통 방송사에서는 완전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파일은 백업까지 사라졌어요. 로그에는 단 한 줄만 남았죠. 권한외 접속, 원격 삭제. 누가 삭제했는가? 시스템상 그 접근은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IP 주소는 방송국이 아닌 다른 건물에서 포착되었다. 이상하게도 그 건물은 바로 옆 스튜디오. 임영웅이 속한 예능팀의 편집실이었다. 연출일 리가 없다. 제작진의 내부 갈등. 제작진 일부는 사건 직후 내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남아있었다. 찬원 씨의 긴급 통화는 예상된 시나리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재편집 요망. 단, 외부 노출 금지. 그러나 다른 스태프들은 이에 반발했다. 한보조 작가는 회의록에 손으로 이렇게 써넣었다. 그건 연출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이 문장은 곧장 삭제됐다. 하지만 누군가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게시글은 3분 만에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가 퍼졌다. 마이너스 27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음향팀 관계자에 따르면 그 통화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파일에는 일반 대화 외의 배경 잡음, 숨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함께 들어있었다. 그 목소리는 이찬원의 것이 아니었다. 형, 괜찮아요? 잠깐만, 거기 누가 있어? 짧은 숨, 그리고 정적. 그 다음, 살려줘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음향팀은 즉시 PD에게 파일을 전달했지만 3시간 후 파일은 삭제되었다.
그 담당의 엔지니어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27초, 가남긴 의문. 음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해당 파일의 사본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방송국 관계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만 말했다. 하지만 하나의 단서가 남아있었다. 찬원의 개인 스케줄 기록의 녹음 후 외부 통화 영웅형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시간은 오후 3시 41분. 그 시각은 방송 녹화 시작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즉, 통화는 대본에도 없었고 스케줄에도 없었다. 그는 왜 갑자기 전화를 걸었을까? 그리고 왜 그 통화는 완전히 지워졌을까? 그건 누군가의 경고였다. 방송 관계자 중 한 명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PD가 이건 편집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그 PD도 퇴사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진 시점과 같았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었다. 이찬원의 전화를 시작으로 삭제된 파일, 사라진 스태프, 침묵한 방송사.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 27초 동안 누구의 목소리가 진짜였을까? 건이 보도된 후 한 통의 제보 메일이 본지로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메일 제목은 단 세 단어였다. 제논 백업.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메일 하단에는 방송국 내부 서버 캡처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 경로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리치 헤든 캐시템프 27와브. 파일은 존재했다. 지워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난 복사본을 만들었다. 지는 익명의 제보자와 직접 접촉했다. 그는 30대 중반의 음향팀 엔지니어였다. 그는 퇴사한 듀노와 가장 가까이 일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남겨야 했어요. 그는 통화가 끝난 직후 자동 백업 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파일을 내장 하드에 저장했다고 했다. 그 하드는 방송국 장비실 벽면 뒤 둘째 패널 안쪽에 숨겨두었다. -27초. 그건 단순한 음성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복구된 파일, 그 안엔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 파일을 열어본 그는 즉시 이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저도 초동화는 분명 이찬원의 목소리였다. 형, 지금 시간 뒤요? 다음 순간 통화음이 이상하게 변했다. 배경에서 희미한 금속음. 누군가의 숨소리. 그는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거기 조용히 해. 그 목소리는 이명웅의 것이 아니었다. 음성 분석 결과 주파수 패턴이 일치하지 않았다. 누군가 통화에 제3자가 끼어 있었다. 방송국 내부에서 벌어진 파일 사냥. 제보자는 파일을 복사한 직후 내 사내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그의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이 가진 건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즉시 회사 밖으로 나갔다. 그 같은 날 밤 방송국 서버가 재부팅되었다. 모든 백업 로그가 초기화되었다. 단 하나, 템프 27와브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파일을 지우려 했어요. 백업 시스템의 딜레이 타임을 몰랐던 거죠. 난 그걸 이용했습니다. 17초, 편집된 진실의 파편. 가 확보한 제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파일의 중간 구간 11초부터 18초 사이에 비정상적인 주파수 왜곡이 발생했다. 분석 결과 편집 흔적이 있었다. 누군가 이미 그 파일을 조작한 뒤 방송국에 저장했다는 의미였다. 더 이상한 건 왜곡 주파수가 특정 음성 패턴을 감추고 있었다는 점이다. 복원 기술로 미세하게 추출된 파형 속엔 짧은 문장이 숨어 있었다. 그건 방송하면 안 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목소리의 주인은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라진 PD, 그리고 그의 노트. 이찬원의 통화가 있던 날 이후. 프렘 책임 PD는 사라졌다. 그는 사직서를 내지 않았지만 출근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자리엔 단 한 권의 노트가 있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7초, 기억하라. 마지막 장엔 단 하나의 날짜. 그 한 문장.
진실은 편집되지 않는다. 그 노트는 방송국 보안실에 보관 중이지만 본지가 열람 요청을 했을 때 관계자는 단호히 말했다. 해당 자료는 현재 내부 검토 중입니다. 팬들의 추적, 그리고 -27초의 진실, 프로젝트. 보도가 확산되자 팬 커뮤니티는 움직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27초 추적단이라 불렀다. 음향 전문가, 영상 편집자, 해커까지 모여 파일의 존재를 입증하려 했다. SN은 이런 문장이 떠돌았다. 27초 동안 그는 진실을 말했다. 어떤 팬은 해당 시각의 방송 원본 프레임을 분석해 화면 하단 자막의 미세한 흔들림을 발견했다. 그 흔들림은 모습 부호처럼 보였다. 결과 단어는 라이브, 즉 그 통화는 녹화가 아니라 실시간이었다. 모두가 몰랐던 그 순간 카메라 밖에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남겨진 단서, 형, 살려줘요의 진짜 뜻.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27초. 짧지만 모든 것을 바꿔놓은 시간이었다. 그 통화는 사라졌지만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질문이 남는다. 그가 구하려 했던 건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이었을까? 모든 게 잊힌 듯했다. 방송사는 공식 해명을 내지 않았고 제작진의 입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새벽 3시 27분 지로 다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 알 수 없음. 제목 -27S 리얼와브. 문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었다. 들은 건 편집뿐이었어요. 첨부된 파일은 비어 있었다. 재생 시간이 0시 27분로 표시되었지만 소리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 안에는 미세한 진동 파형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기록한 것처럼. 그건 침묵이 아니라 신호였다. 전문가는 그 파형을 분석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소리는 없었지만 데이터 패턴이 존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암호화된 비트였다. 해독된 메시지는 단 한 문장. 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삭제된 파일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아직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뜻일까? 사라진 사람들, 남은 흔적. 또 이후 사건과 관련된 스태프 2명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출되었다. 뒤의 이름은 내부 명단에서 사라졌다. 이찬원은 그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공식 팬카페에는 단 한 줄의 글만 올라왔다. 그날을 잊지 않겠습니다. 문장은 금세 삭제되었지만 수백 명의 팬이 스크린샷을 남겼다. 진실은 언제나 방송보다 늦게 온다. 이는 27초를 찾으려 했지만 그 안에는 목소리보다 더 큰 침묵이 있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항이었다. 불후의 명곡은 여전히 방영 중이다. 시즌이 시작됐지만 그날의 27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파일을 다시 재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로그, 당신은 그 27초를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밤이 깊어지면 너의 로그는 다시 깜박이고 새로운 파일명이 떠오른다. 템프 27S V사와브. 그 아래 아주 희미한 문장. 다음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그 문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낮게. 마치 어딘가에서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 나 아직 여기 있어요.